이번 시간요, 우리 지난 시간처럼 큰 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큰 수에서도요, 특별히 우리 띄어세기와 그리고 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우리 친구들 벌써부터 많이 궁금해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 친구 산이와 강이는 이렇게 띄어세기와 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걸까요? 사라, 있잖아. 우리 엄마가 다음 달부터 나 한 달에 10,000원씩 용돈 주신댔다. 우와, 정말 좋겠다. 난 모은 돈이 많아서 매달 5,000원씩 주신댔는데. 이히히, 좋겠지. 있지. 나 지금까지 모은 돈이 18만 원이다. 넌? 난 20만 원. 뭐? 네가 더 많잖아. 근데 앞으로 네가 나보다 용돈 더 많이 받으니까 네가 더 많아질걸? 정말?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느낌으로 알 수 있어. 뭐? 산이와 강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으로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산이와 강이에게도 알려줘 볼까요? 알아보자, 개념 수학. 자, 그러면 우리가 만나볼 개념으로는요. 수를 띄어서 셀 수 있어요. 교재 20쪽을 쫙 펴주세요. 그런데 띄어서 센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아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 친구들은 4학년이 되기 이전에 수라는 것을 학습했을 때 언제나 띄어세기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이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개념을 만나볼까요? 만씩 띄어세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친구들 예상한 것처럼 만씩 띄어서 센다라고 했을 때에는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집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31만입니다 라는 수가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빨리 나눌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31만이죠. 그런데 만씩 띄어세기를 하면서 그 다음의 수는 이렇게 32만이 되고요. 차례로 33만, 34만, 35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만의 자리 숫자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4에서 5로 1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만씩 띄어세기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씩 띄어서 세면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더라. 그러면 만씩 띄어세기 말고요. 10만씩 띄어세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0만의 자리 숫자가 1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만씩 띄어서 세면요. 100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는 규칙이 나온다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규칙을 발견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엔 10억씩 띄어세기, 더 큰 수가 나왔군요. 이때 가장 먼저 주어지는 수는요. 이처럼 523억입니다. 523억. 그런데 거기서 10억씩 띄어세기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의 수는 533억, 또 543억, 553억, 563억. 어때요? 10억의 자리 숫자가 이렇게 2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억씩 띄어서 세면 10억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집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띄어세기 아주 쉽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띄어세기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이렇게 만씩, 10억씩 이렇게만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5천만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2천만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고 2억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해서 띄어세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0배씩 띄어세기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300만의 10배다라고 했을 때 3천만이라는 수가 된다. 또 3천만의 10배라고 했을 때 3억이라고 그 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어떤 수의 10배를 하게 되면 어떤 수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나타내 줄 것이다.
따라서 300만의 10배라고 하면 300만에 0이 하나 더 붙어서 3천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3천만의 10배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 3천만의 10배니까 이렇게 0을 하나 더 붙여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수를 표현할 때 4자리씩 나눠서 그 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경우에는 3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만의 10배는 3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해요. 그럼 3억의 10배는 30억이 되는 거고 30억의 10배는 300억, 300억의 10배는 3천억. 다시 이 부분을 주의해 줘야겠죠? 3천억의 10배가 되면 바로 3조가 되는 것이더라. 이와 같이 표현해 주세요. 3조의 10배는 30조, 30조의 10배는 300조, 300조의 10배는 그래서 3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장으로 기억해 볼까요? 어떤 수를 10배 할 때마다 수의 끝자리에 0이 한 개씩 더 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잘 기억해 두면 어떤 응용의 문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으니까요.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실력을 다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인지 직접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위해 22쪽의 2번 문항을 보세요. 문제를 보면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봐야 해요. 그러면 자, 어떤 수의 10배가 돼서 50만이 됐대요. 그러면은 0이 하나 더 붙은 거죠. 그럼 반대로 0을 하나를 이렇게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5만. 그럼 50만의 10배는 500만. 500만의 10배는 5천만. 됐죠? 여기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보면 32억의 10배죠? 선생님 전 이거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여기는요. 이렇게 0이 하나 더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320억이 됐죠. 그 다음에 10배가 돼서 3,200억.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여기 보니까 10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3,200억의 10배는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런데 수는 4자리씩.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나니까 여기는 2천억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조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3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특히 실수가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문항 5번을 만나보도록 하자고요. 문항 5번에서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지선이의 통장에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빨리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23만 8천 원이 들어있습니다. 매달 2만 원씩 저금한다면 4달 후에는 저금한 돈이 모두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띄어세기 할 때 2만씩 띄어셀 수도 있고 또 50억씩 띄어세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2만씩 그 수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하려면은요. 2만씩 자, 4달 후라고 했으니까 2만, 4만, 6만, 8만. 8만 원만큼의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23만 8천에서 25만 8천이 되었다가 27만 8천이 되고 29만 8천이 되고 그래서 31만 8천이 되더라. 요거는 만의 자리 숫자가 2씩 커지게 됩니다. 요와 같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4달 후에 저금한 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는 처음에 이 수보다 8만만큼 큰 수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31만 8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따라서 4달 후에 저금한 돈은 31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항 5번을 해결해 봅니다. 띄어세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럼 이제 큰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수의 크기 비교 역시 여러분은 3학년까지 수라는 것을 배울 때 항상 띄어세기와 더불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자릿수부터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릿수가 다른 경우와 자릿수가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수의 크기를 비교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요, 큰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두 수의 자릿수가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세요. 그런데 비교를 했는데 자릿수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자릿수가 많은 수가 더 큰 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왼쪽의 수는 7자리 수고 오른쪽의 수는 8자리 수니까 이럴 때는 2하고 1을 보시면 안 돼요. 자릿수부터 비교하는 거예요. 따라서 7자리 수보다는 8자리 수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근데 이번엔 자릿수가 같대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자릿수가 같으면 가장 높은 자리부터 차례로 비교하여 수가 큰 쪽이 더 큰 수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두 수는 7자리 수로 자릿수가 같습니다. 이럴 때는 높은 자리 수부터 비교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서로 같은 것들이 나오죠. 처음으로 만의 자리 숫자에 다른 숫자가 나와요. 숫자 6은 6만을, 숫자 9는 9만을 나타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오른쪽의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큰 수의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어요. 수의 크기 비교는 조금 더 간단하게 띄어세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문제를 통해서 볼 건데요. 문항 9번을 보세요. 23쪽을 보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형태가 달라요. 이렇게 형태가 다를 때는 그 형태를 같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보통은 숫자들로 써서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2조 기억부터, 그 다음에 5,703억, 그 다음에 9천만. 선생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를 쓰기를 해둘게요. 그리고 나서 니은을 보니까요. 니은은 어때요? 2조 5,730억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디귿과 같은 경우는 2조 573억 9천만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가장 큰 수 찾았나요? 2조는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5,703억이고 5,730억이죠. 얘는 573억이고요. 따라서 요 니은의 수가 가장 큰 수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형태를 갖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또 하나의 문제도 만나볼까요? 문항 10번의 중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틀리기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교재 23쪽 보시고요.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모두 쓰시오. 자릿수가 같을까? 그것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9자릿수. 이것도 역시 9자릿수죠? 그럼 이럴 땐 높은 자리부터 비교를 해요. 5, 5, 7, 7, 9, 9. 그럼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6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3과 3이 같은데 1과 2가 되면서 6이 들어갔을 때에도 오른쪽의 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도 들어갈 수 있고 그보다 큰 것들 7, 8, 9까지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특히 실수가 많은 문제니까 주의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열심히 노력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놀이쌤과 놀이수학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놀이쌤입니다. 놀이쌤과 함께 이번 시간 어떤 내용을 또 같이 놀아보는 건지 잔뜩 기대가 되신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 주제가 바로 개구리 띵뛰기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물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이렇게 숫자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수 카드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개구리를 색깔로 접어주세요. 나중에는요, 개구리를 대신할 수 있는 바둑돌도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다면 이제 게임의 방법을 설명해 드려야겠죠. 게임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순서를 정해서 우선 우리 순서를 정한 다음엔 개구리를 튕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구리를 튕겼을 때 어느 자리에 가는지 거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부터 개구리 뜀뛰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개구리가 이렇게 14,000이라는 자리로 가게 되었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숫자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돼요. 숫자 카드 하나 뽑아주세요. 아, 숫자 카드가 2000이 나왔군요. 그렇다면 14,000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씩 띄어세기를 하여서 그 칸으로 개구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시 개구리 뜀뛰기를 하셔야 합니다. 개구리 뜀뛰기 해주세요. 아이쿠, 그런데 이를 어쩌죠? 14,000에서 2000이 커지면 16,000으로 가야 하는데, 아이고,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를 했군요. 이럴 때에는 이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2000씩 띄어세기를 잘 했다면 14,000에서 16,000으로 18,000으로 잘 이동을 했다면 순서는 그대로 지켜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판에 있는 가장 큰 수까지 도달을 해 주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 준비물들은 모두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출력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세요. 놀이쌤과 함께 이렇게 놀이 수학해봤으니까 이제 놀이쌤은 물러가겠습니다.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문제 만나볼까요? 놀이쌤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죠. 자, 그럼 이제는 아라쌤과 함께 서술형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문항 4번을 볼 거예요. 교재 25쪽 펼쳐주세요. 어떤 수에서 100억씩 10번 띄어서 센 수가 2조 5천억입니다.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100억씩 10번을 띄어 센 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처음 수보다 100억이 커지고 100억이 커지고 100억이 커지고 처음의 수에서 100억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이나 띄어서 셌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요. 여러분이 조금 문제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는 구하려는 것이 뭘까 주어진 조건부터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단순화해 봅시다. 100억씩 2번을 띄어서 세면 얼마가 커집니까? 그러면 100억씩 2번이니까 200억이 커지죠. 그래서 200억이 커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10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2번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그래서 우리 100억씩 10번을 띄어서 세면 얼마가 커지는지를 보자고요. 그러면 2번 띄어 셌을 때 200억, 4번을 띄어 세면 400억, 그럼 10번을 띄어서 세면 100억씩 10번이니까 1000억이 커지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번을 다 띄어세도 좋지만 이렇게 100억씩 10번이면 1000억이 커지게 된다. 그럼 이걸 알면 처음에 어떤 수를 구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어떤 수에서 100억씩 10번 띄어서 센 수가 2조 5천억일 때 어떤 수는 얼마인지 설명해 보아라. 그러면 어떤 수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0억씩 10번을 띄어세게 되면은요. 바로 1000억이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커졌더니 이 값이 2조 5천억이 된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1000억 작은 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수는 2조 4천억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조 4천억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답안은 이렇게 쓰세요. 어떤 수에서 100억씩 10번 띄어서 세면 어떤 수보다 1000억이 큰 수입니다.
어떤 수보다 1000억 큰 수가 2조 5천억이므로 어떤 수는 2조 5천억보다 1000억 작은 수인 2조 4천억입니다. 예를 들어 이 답안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 해결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실력이 쑥쑥 중요 문제풀이 해볼까요? 자, 우리 중요 문제에서는 교재 28쪽의 15번 문항을 골라봤어요. 자, 다음 수에서 10배씩 5번 띄어서 센 수는 얼마입니까? 10배씩 5번이라고 해서 50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는요. 3204만 7천이라고 했을 때 10배씩 5번이라고 하면 0이 5개 더 붙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그래서 답을 쓸 때에는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렇게 나타내서 3조 그리고 2047억이에요. 이렇게 그 답안을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 10배씩 5번 띄어세면 0이 5개 붙습니다. 라고 그 답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문제 볼게요. 16번인데 어려운 문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만큼은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어느 회사의 2011년도 수출액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런데 이 수출액이 매년 20억 달러씩 늘어난다면 2015년의 수출액은 몇 달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이 수가 큰 수니까 이렇게 1의 자리부터 4자리씩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되죠? 152억 7,300만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0억씩, 자, 2011년에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그 얘기는 20억씩 4번 띄어서 세기를 한다. 자, 요렇게 말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있었죠? 20억씩 4번을 띄어세면 얼마가 커진다? 바로 80억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80억만큼이 커지게 되면 232억 7,300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수 있겠죠. 80억이 커진다. 근데 뭐 20억씩 4번 띄어서 해도 돼요. 그러면 10억의 자리 숫자가 2씩 커지는 규칙에 따라서 답을 표현해 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어렵다고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찾으면 답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짚어볼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 봐요.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라? 기억납니까? 맞아요. 형태가 다르니까 형태를 같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요. 수를 4자리씩 나눠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기억과 같은 경우는 억이 547, 만이 940인 수. 그러면 이렇게 빈 자리는 0으로 메꿔 주어야죠. 그 다음에 니은의 수를 보세요. 니은의 수는요. 547억 8,200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또 디귿과 같은 경우에는 54억 820만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의 10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0이 하나 더 이렇게 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자리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거는 540억 8,200만으로 나타나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큰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큰 수는 547억, 547억. 얘는 540억이니까 이건 가장 작은 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남아있는 두 수를 비교해 주어야겠죠?
그런데 이 두 수 자릿수가 같으니까요. 높은 자리부터 비교를 하는데 처음으로 다른 숫자가 나왔네요. 0과 8이 각각 나타내는 수가 비교를 했을 때, 자, 요 아래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의 수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얘기를 하였으니까 기호는 니은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었죠? 특히 띄어세기나 어떤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틀리기 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꼭 짚어서 정리를 해두세요.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